그리고 주셨던 질문 중에 오픈한 지 1년이 안 되어 예약률이 낮은데 마케팅의 문제인지 가격이 너무 높은 건지 둘 다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100만 원대 펜션들까지 마구 생겨났는데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으니 숙박업소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다 같이 감소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감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오픈을 하셨다면 되게 생각하셨던 것들이랑 다르게 운영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는 사실 정말 오픈하기만 하면 다 대박 펜션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딱 일본이 열리는 시점부터 국내 여행 시장이 많이 이상해지면서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인테리어의 비용도 많이 쓰고 되게 숙소 하나하나를 가꾸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썼는데 갑자기 고객의 유입도 적고 그러다 보니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이제 저번 주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하루에 12개씩 막 펜션이 생기고 있는 현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완전 공감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의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아마 지금 숙소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생기는 매출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앞선 질문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변수고 마케팅의 문제도 변수고 아니면 뭐 공급이 많아지는 것도 변수고인데 결국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거에는 원인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사실 우리가 고객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매출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파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누가 우리 걸 사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물건이 자주 팔리네? 라고 마냥 좋아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물건이 안 팔리는 시점이 왔을 때 왜 갑자기 안 풀리지? 라고 발생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영업을 잘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객을 잘 아는 게 가장 첫 번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숙소 대표님들을 만나서 여쭤보면 이제 고객을 다 안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 우리가 고객을 정의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20대 연인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사실 20대 연인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될 텐데 그 1,000만 명이 다 우리 고객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넓은 범위고 저희는 뭐 부모님과 같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넓은 범위라서 우리의 고객을 제대로 잘 안다라고 하는 건 그 고객의 세부적인 특성들을 잘 알아서 하겠다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즈 펜션이라고 해도 사실 어떤 키즈를 타겟하는지에 따라서 숙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키즈도 사실 이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키즈의 나이가 존재하잖아요. 사실 이제 완전 신생아 단계에서는 키즈 여행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키즈가 잘 방문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 사실 아이를 키워보신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이제 조카를 보면은 이 친구가 3살일 때랑 4살일 때랑 5살일 때랑 6살일 때랑 그리고 뭐 7살일 때랑 중학생일 때랑 너무너무 아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우리가 같은 키즈 펜션을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뭐 3세 키즈를 완전 타겟해서 이 단계에서의 부모님들의 고민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줘라고 하는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키즈를 타겟하는 방식이 답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고객이 누군지를 정말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누군지 정말 디테일하게 그들의 마음까지 정말 알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가격 설정에 대해서도 앞에서 물어보셔서 가격은 이제 완전 이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가격은 결국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와 고객이 우리 가치에 얼마나 소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선의 접점인데 사실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고객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의 크기가 엄청 커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실 뭔가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도 뭐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게 돼서도 사실 감동을 받는 부분들은 엄청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는데 뭐 저기는 이런 것까지 해주네 라고 해서 사실 내 소비의 페인 욕구가 10만 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긴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배려해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은 크게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입장에서 여기에 지불할 수 있는 가치의 크기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경쟁사와 비슷한 가격을 맞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가치일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아, 어, 한번 보여드리면 그 예약률 리포트를 보게 되면 사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예약률이 높지 않고 가격이 높다고 해서 막 무조건 예약률이 낮아지지 않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제 어, 그 예약이라는 행위 자체는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주는 가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결국 가격이 결국 예약률의 핵심 키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예약률의 핵심 키는 가치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고객이 누구고 우리의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세밀한 가치가 뭔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 우리 고객이 누군지 정말 잘 아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에서 키즈라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숙소에 오는 키즈의 유형이 정형적인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가장 좋은 심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숙소에 3세에서 4세 사이의 키즈가 많이 온다. 그러면 사실 그 구간에서의 디테일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실 아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젖병이 필요한 키즈가 있을 테고 아니면 젖병 소독기가 필요 없는 키즈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 키즈 펜션에서는 뭐 이 아이들에게 최적화돼 있어. 뭐 예를 들면 3세에서 4세 키즈의 특징이 완전 뛰어노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거라면 좀 그런 식으로 펜션을 운영해야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키즈를 데려오는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는 예약을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은 사실 그 키즈를 키우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현재 상황을 잘 고민해서 펜션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를 잘 파악하고 그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뭔지를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주도에서 되게 잘 됐던 키즈 펜션의 예시를 하나 예로 들면 거기는 이제 부모님한테 줄 수 있는 쉼이 많이 메인이었고 아기들이 그냥 알아서도 숙소에서 내버려도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었고 거기에 주요 타겟이 이제 5세에서 6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여행 가서도 이제 사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시작부터 되게 긴장이잖아요.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그리고 뭐 렌트카에서 뭐 카시트 빌리는 것부터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이 엄청 긴장일 텐데 숙소에서만은 편하게 쉬어라라는 가치 그리고 숙소에서 뭐 부모님이 편하게 쉬어도 아이는 행복하게 놀 수 있다라는 가치를 뾰족하게 잘 찔러서 거기는 코로나가 끝나도 예약률이 계속해서 높고 그리고 키즈 펜션 특성상 이제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주변 부모님들의 그런 바이럴로 거기는 계속해서 유지가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순하게 키즈도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많이 줄인 볼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더 줄여서 우리한테 진짜 맞는 타겟이 어디고 우리는 이들한테는 진짜 확실하게 가치를 준다라고 정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